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선생입니다. 오늘 주주님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하나 터졌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차세대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개발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이게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위성, 우주 기업들과 직결되는 재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내일 PC 물가 지표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빅 이벤트 앞에서 지금 대한광통신 차트가 어디 서 있는지도 같이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가시죠. 먼저 오늘 대한광통신은 0.7% 상승하면서 14,3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10% 폭락 충격에도 불구하고 4월 대폭락 14,000원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가 회복하는 장세 속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9%대,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하면서 어제의 폭락을 일부 만회해줬지만 대한광통신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 시장 전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분기 실적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새벽 시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PC 물가지수도 내일 발표가 되죠. 이 두 이벤트가 왜 대한광통신 주주님들에게도 중요한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터진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개발 스페이스X와의 연결고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일 마이크론 실적과 PC가 대한광통신에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 오늘 차트와 수급에서 보이는 신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고요. 반도체 사이클 끝나고 이제 광통신 상승길만 걷자는 의미로 댓글에 대한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면서 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주님들, 오늘 대한광통신의 중요 내용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대한광통신은 극한 환경에서도 데이터 손실 없이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차세대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개발을 완료하고 외부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주요 성능을 검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반 광섬유는 우주나 원자력 환경처럼 방사선이 강한 곳에 쓰면 섬유 자체가 변색이 되거나 신호가 끊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런데 대한광통신이 개발한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는 방사선 노출 환경에서도 광손실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우주항공, 국방, 원자력, 극한환경 센서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X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궤도 위성 수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케이블은 강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존 광섬유로는 이 환경을 버텨낼 수가 없겠죠.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가 바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된 겁니다. 대한광통신은 이번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역시 미국 현지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위성 기업들에 공급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고요. 회사 관계자는 이번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개발은 지상통신망을 넘어 원자력, 우주 AI 데이터 센터, 우주항공, 첨단 방산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며 글로벌 뉴스페이스 밸류체인 진입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광통신을 BAD 광대역망,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케이블 공급업체로 보셨다면 오늘 이 소식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하나 더 열릴 수 있다는 신호죠. 지상통신에서 우주, 위성, 원자력, 방산까지 이게 다 광섬유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재료가 터졌는데도 오늘 주가는 왜 조용하냐고요? 이건 오늘 밤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거대한 이벤트 앞에서 시장 전체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오늘 밤 마이크론 실적이 왜 반도체 종목이 아닌 광통신 주주님들께도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조정 EPS 20.7달러로 전년 동기 1.9달러에서 10배 이상 늘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은 350억 달러, EPS 19.9달러 수준이 시장 컨센서스예요.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더 집중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한광통신 같은 인프라주에서 자금이 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마이크론이 제시하는 전망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난 3월처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급락했고 이미 시장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마이크론 실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반도체 섹터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광통신 같은 AI 인프라 가치주들로 섹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PC 물가지수 역시 내일 발표가
우려가 되죠. FOMC 이후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된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고, 예상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달러, 금리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일 두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시장 전체 방향이 결정이 되는 분수령 구간인 거죠. 반도체가 흔들리면 순환매가 광통신, 인프라주로 넘어올 수 있고,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튄다면 단기적으로 광통신은 다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되든 대한광통신 자체의 펀더멘털은 오늘 내방사선 광선물 발표로 오히려 강화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주님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호재가 터졌고 내일 운명의 날이 온다는데, 그래서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대한광통신 추가 매수 때려야 돼? 이거 대체 언제 오르는데? 지금 당장 이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뿐이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변동성을 제가 지금 자리에서 내일 무조건 폭등하니까 다 사세요, 이렇게 감히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그 어떤 천재라도 100%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어떤 방향으로든 섹터 순환매가 돌고 현재 가동되는 글로벌 AI 인프라 사이클 안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일지, 이 정도 정답에 가까운 힌트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수급을 추적해서 얼마든지 미리 파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연준이 목숨 거는 PCE 물가지표라는 이 거대한 패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깊은 새벽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다음날 당장 눈 떠서 출근 준비도 하셔야 되고 본업도 하셔야 하고 새벽에 피곤하니까 잠을 주무셔야 하잖아요. 내일 새벽 매 초마다 터지는 미국 현지 외신 속보와 실시간 외국인 수급까지 추적하면서 대응하는 거,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일 아침 장 열리고 나서 뉴스 뜨고 뒤늦게 대응하면 이미 세력들은 장 초반의 주가를 위아래로 거치게 흔들면서 개미들 물량 싹 다 털어먹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새벽 수급 추적과 매크로 분석, 저 오선생이 오늘 밤새워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거창한 가입비나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독과 좋아요, 이거 딱 하나면 충분하고요. 제가 오늘 밤 눈을 뜬 채로 마이크론 실적 수치와 미국 현지 야간 선물 수급 동향 완벽하게 속간해서 내일 장 시작 전 늦어도 장 초반 동시호가 타점에 주주님들이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에 바로 승부를 봐야 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하면서 일단 아래서 관망해야 할지, 그 날카로운 매수매도 타점을 정조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636-7846으로 지금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대안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히 저장해서 순차적으로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 기억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럼 영상 더보기란에 문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한번 클릭하셔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동안 세력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제가 완벽한 정보 방패막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 코스닥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철저히 시장이 AI 반도체 외면하고 전체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대형광통신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투자하셨을 텐데 모두 흘러내려서 많이 놓여오실 겁니다. 하지만 아래 보시면 제약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들, 상한가 찍는 종목은 저희가 보지 않을 때 항상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찍을까요? 보의 양조라고 종목 최근에 들어보셨을까요? 일주일 만에 3일 상한가를 찍으면서 저렴한 가치주에 무려 하루 만에 4천만 주 넘게 거래가 터졌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장성 일대 첨단 3지구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보의 양조는 이 부근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해 공장 유치 수혜를 받을 거란 예상 속 수급이 미친듯이 몰린 거죠.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너무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처럼 수의 기대 속에 급등이 가능한,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세력의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 2주가량 하락해서 많이 서운하실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님들께만 풀어드리는 거니까 꼭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탐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선생 휴대전화번호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오늘 시청하신 종목명과 함께 히든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차트 보시면 14,370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거래량은 750만 주로 최근 페닉스 구간을 거치고도 죽지 않은 거래량으로 도지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리입니다. 어제 10%대 폭락 속에서도 14,000원 아래를 뚫지 않았고 오늘 다시 14,000원 위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저가가 이전 저점과 비슷한 자리에서 버텨줬다는 건 이중바닥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반등 신호는 아니고 내일 이벤트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32만 주 들어왔고 개인은 약 9만 주로 소폭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창구별로는 미래에셋이 63만 주로 매수 1위, JP모간이 3만, 키움증권이 2만 5천 주로 순매수였고 매도 쪽은 삼성증권이 78만, 신한투자증권이 27.4만, 한국투자증권이 8만으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제 대량 매수에 나섰던 삼성증권 창구가 오늘은 반대로 대량 매도로 전환이 됐고 반대로 미래에셋이 오늘은 강하게 받아낸 구조입니다. 지난 며칠간 삼성증권, 미래에셋 사이에서 번갈아서 대규모 매수 매도가 교차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큰 자금들이 이 종목 안에서 계속 물량을 주고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은 외인이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오늘 대한광통신이 차세대 내방사선 특수 광섬유 개발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우주위성, 원자력, 방산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의미하며
미국 현지 유통망을 통한 글로벌 위성기업 공급 인프라도 이미 갖춘 상태죠. 둘, 내일 한국 시간 새벽으로 마이크론 실적과 PC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반도체 섹터 흐름에 따라 순환매 방향이 결정되는 분수령 구간이고, 만약 반도체 기대감이 꺾인다면 광통신, 인프라 가치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 오늘 차트는 14,000원 바닥을 지켜내며 마감했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내일 이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을 열어두되 오늘 이 자리가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라는 점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진성 주주님들께 제가 특별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시간 내셔서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시청하신 종목명과 저출산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가셨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시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